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주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던 북한의 최고위 간부, 즉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선생과의 대담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제 있었던 미국 디펜스 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종호 선생님은 바로 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잘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답인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유용한지, 진짜 목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디펜스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질문에 이종호 선생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종원 선생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미국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미국 생활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디펜스 포럼에 이종호 선생님이 문답에 관한 그 미국 사람들이 궁금한 문제, 특히 다 종교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문제를 답하시는 걸 보고, 야, 역시 우리 이종호 선생님만한 분이 없다. 내가 아무리 날고기도 난 안 된다. 왜? 나는 95년도 왔고 이종호 선생님은 뭐 1, 2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 최측근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북한에 대한 평가, 논평하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내가 감탄했습니다. 강명도 TV 이제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온 리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정치가들 또는 학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교류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 이슈 문제 또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허상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 국회 상원 보좌진들 쪽에서 우리 북한 이슈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르면 이제 그 디펜스 포럼의 이제 회장 그 수잔 솔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우리 웨비나를 통해서 북한의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문제들이 아주 예민하다. 지금 우리 한반도 이제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대북 제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지금, 그리고 또 북한 엘리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이런 문제들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얘기들을 이제 몇 마디 했습니다. 이종호 선생님은 정말 북한 말대로 하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는 걸 보고 김정은 좀 꼬드전이 끝났겠구나. 제가 이제부터 그 이종호 선생님이 하셨던 디펜스 포럼에서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정치인들이 했던 그 질문, 핫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평해튼 TV는 뭐 이제 그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한번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한 거니까 하여튼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아마 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북한에서 직접 대학도 다니고 또 유학도 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마 좋은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승 씨에게도 파이팅하고 항상 평해튼 TV 사랑합니다. 많은 시청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Are sanctions really the way to go, or should we take another approach?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광물 수출, 이제 섬유 수출, 그리고 수산물 수출 시장과 노동력 시장, 또 이제 북한의 원유 수입 시장 등 수출입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시킨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제재이고 북한 지도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해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수출은 2016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12분의 1로 대폭 줄었고 2020년에는 더 악화되어 6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자금줄이 많이 차단됐습니다. 최근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면 3년간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시기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대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기 행정부가 동시행동 방식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수십 년간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보상을 했고 또 동시 행동을 하면서 제재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악순환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비핵화에 실패했습니다. 실례로 이제 2008년 10월 북한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대가로 미국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5월 6개월 만에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3년도에는 영변 원자로를 원상복구하여 핵물질을 생산한다고 노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 간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한 후 경수로 건설과 중유 등을 지원받으면서 몰래 핵 개발을 하다가 2002년도에는 노골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속이면서 일관성 있게 핵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기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견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대북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김정은도 핵을 가지고 소련처럼 붕괴되든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든지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언한다면 우선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력 시장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을 차단하는 데 기본 타겟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력 시장이 차단되어야 돈줄이 차단되고 원유 공급선의 생명줄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차단시키는 제3자 제재가 100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해상과 국경에서 밀수행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제재가 없다고 속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밀수행위로는 정권을 유지하는 작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북한 근로자 수만 명과 IT 전문가 약 5천 명이 중국 단둥시를 비롯해서 중국 변강 도시들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 시장과 IT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 또 북한의 해커들이 국제금융망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협력해주는 중국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을 제때에 족발하여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IT 전문가들과 해커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비핵화를 완성하자면 추가적으로 북한의 고무 제품 시장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군용 차량들에 사용되는 타이어 고무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고무 제품 수입이 금지되면 미사일 차량을 비롯한 군용 차량들이 모두 멈춰서게 되고 비핵화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미 의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채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